어머니, 제가 그이 이혼해드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뱀 한 마리가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을 해드리겠다니요. 이게 무슨 시장판에서 물건 흥정하는 소리입니까? 며느리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를 불법 영업으로 신고했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상냥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꾹 다물고 며느리를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집에는 내 식구들이 있어서 이 더러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그이 회사에서 잘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회사 돈에 손을 댔대요. 주식인가 코인인가 하다가 다 날려먹었고요. 지금 빚쟁이들이 회사로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돈돈거렸던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내 아들이 착한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횡령에 도박까지 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빚쟁이한테 쫓기면서 살기 싫어요. 우리 민준이 제 아들 인생 망치는 꼴도 못 보고요. 그래서 이혼하려고요. 그런데 그이가 위자료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신 좀 챙겨주세요. 그럼 제가 민준이 데리고 조용히 사라져 드릴게요. 어머니도 며느리랑 아들이랑 진흙탕 싸움하는 거 싫으시잖아요?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가망이 없으니 버리는 패로 쓰고 시어머니의 남은 재산을 뜯어내서 새 출발하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손주를 볼모로 잡고요. 내가 치를 떨며 물었습니다. 얼마를 원하니?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딱 3억만 주세요. 이 집 주택연금 해지하고 팔면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거 주시면 제가 민준이 잘 키울게요. 안 주시면 저도 그이랑 같이 죽자 사자 어머니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고요. 민준이도 빚쟁이들 피해 다니면서 고생 좀 하겠죠? 협박이었습니다. 손주를 앞세운 비열한 협박. 내 손주 민준이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꼴을 보고 싶냐는 거였습니다. 순간 갈등이 되더군요. 아들은 밉지만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니까요.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을 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눈은 엄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번들거리는 장사꾼의 눈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준다고 해서 저 여자가 내 손주를 제대로 키울까요? 아니요. 저 여자는 돈 떨어지면 또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버리고 가는 여자인데 자식이라고 안 버릴까요? 나는 탁자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얼굴에 물잔을 끼얹고 싶은 충동을 꾹 참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얘기 잘 들었다. 내가 그렇게 계산이 빠른 줄 몰랐구나. 근데 어쩌니?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이 집 이미 주택연금 다 신청 끝났다. 그리고 나 죽으면 남은 돈은 사회에 기부하기로 유언장까지 써놨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기부요? 어머니 진짜 노망 나셨어요? 핏줄 놔두고 남 좋은 일을 왜 시켜요? 나는 짐짓 여유로운 척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핏줄, 너 방금 내 남편 버리겠다고 하지 않았니? 남편도 버리는 판국의 핏줄 타령은 웃기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내 손주 민준이 내가 키우기 싫으면 놓고 가라. 내가 키우마. 내 쉐어하우스 식구들이랑 다 같이 사랑으로 키울 테니까. 너는 몸만 나가라. 며느리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좋아요. 그럼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민준이 평생 못 보게 할 거예요. 그거 어머니 아들 감옥 가는 꼴 꼭 보게 해드릴게요. 두고 보세요. 며느리는 가방을 챙겨 들고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속이 시원하기는커녕 가슴이 숫덩이처럼 타들어갔습니다. 내 아들은 어쩌다 저런 괴물을 만났을까? 아니,
끼리끼리 만난다고 했던가요? 내 아들이 괴물이니까 저런 여자를 만난 거겠지요. 나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김 여사님과 최 선생님이 깜짝 놀라 뛰어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두 분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자식 농사 망쳐도 유분수지.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고.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허무하다고 통곡을 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내 등을 쓸어주며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최 선생님은 묵묵히 물을 떠다 주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술상을 차렸습니다. 김 여사님이 부추전을 부치고 최 선생님이 막걸리를 사오셨습니다. 왕 언니, 마시고 잊어버려요. 자식은 전생에 왼수라잖아. 갚을 빚 다 갚았다 생각해요. 최 선생님이 잔을 채워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사님은 할 만큼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여사님 자신만 생각하세요. 그놈들이 감옥을 가든 이혼을 하든 그건 그들 인생입니다. 두 분의 위로의 술이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다. 내가 왜 자식 때문에 지옥을 살아야 하나. 나는 술잔을 비우며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사단이 났습니다. 잠결에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고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문 열어! 나 죽어! 나 죽는다고! 아들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복도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나올까봐 겁이 났습니다. 나는 김 여사님과 최 선생님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문 밖에서 털썩 주저앉으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끝났어. 나 좀 살려줘. 그 울음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죽겠다는 소리에는 부모 가슴이 철렁하는 법이니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내 발밑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나 회사에서 잘렸어. 횡령으로 고소당하게 생겼어. 감옥 가기 싫어. 제발 5천만 원만, 아니 3천만 원만 해줘. 합의금이라도 내면 감옥은 안 간대. 엄마 돈 있잖아. 집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잖아. 아들은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낮에는 며느리가 와서 돈 내놓으라 협박하고 밤에는 아들이 와서 돈 내놓으라 읍소하고 부부가 쌍으로 나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 없다. 내 마누라가 다녀갔다. 내가 횡령하고 도박한 거 다 들었다. 이혼하겠다더라. 위자료 내놓으라더라.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 여편 내가 여기 왔었어? 이혼! 지가 뭔데 이혼이야? 내가 지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아들은 벌떡 일어나더니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열린 현관문으로 누군가 쑥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여기 올 줄 알고 뒤를 밟은 모양이었습니다. 이 인간아, 꼴값 떨지 마. 며느리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빚만 잔뜩 남겨놓고 나 당신 빚 갚느라 4명의 카드까지 돌려막기 했어. 이제 끝이야. 어머니한테 돈 받아서 내 빚이라도 갚아야겠어. 거실 한복판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붓고 뒹굴었습니다. 개보다 못한 놈, 꽃뱀,
같은 년, 입에 담지 못할 쌍욕들이 난무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내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내 가족이구나. 이게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가정이구나.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만해! 내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 집어던지고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님과 최 선생님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서 계셨습니다. 나는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때 최 선생님이 거실로 뛰어들어와 아들과 며느리를 떼어놓았습니다. 유도 선수 출신답게 순식간에 아들을 제 앞에서 바닥에 눌렀습니다. 이거 안 놔! 당신 뭐야? 아들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며느리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이 새벽에 남의 집에서 뭐하는 행패야? 동네 사람들 다 깨우겠어. 상황이 진정되자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찬물을 한 바가지 떠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과 며느리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착! 찬물을 뒤집어 쓴 두 사람이 헉하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정신이 좀 드냐? 내가 표정 없이 물었습니다. 이제 내 눈엔 여의들 자식 아니다. 그냥 미친 개들로 보인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다. 아들은 젖은 얼굴을 닦으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네!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돈 좀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사람? 그래. 나 사람이다. 그래서 너 같은 짐승 새끼 너는 못 키우겠다. 나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얘다! 이게 내가 너희한테 주는 마지막 돈이다. 이거 가지고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고 헤어져라. 그리고 다시 나 찾지 마라.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라. 나한테 아들은 이제 없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더니 허탈한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대신 후회하지 마세요. 나 감옥 가면 엄마 때문인 줄 아세요.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사시라고요. 아들은 저주를 퍼붓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쏘아보더니 따라 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한 챕터가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무릉덩이와 깨진 화분 조각들만 남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최 선생님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잘한 걸까요? 자식을 벼랑 끝으로 내몬 어미가 잘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도와줬다면 그들은 벼랑 끝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를 잡고 같이 떨어졌을 거라는 거려. 나는 살기 위해 자식을 끊어냈습니다. 그게 너무 아파서 심장을 도려낸 것처럼 아파서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거실을 치웠습니다. 깨진 화분을 버리고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의 상처를 닦아내듯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문의했습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 단 하루도 그들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익숙한 회사 이름이 나오더군요.
아들이 다니던 그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대리, 수억 원 횡령 후 도주, 경찰 수배 화면, 한 구석에 흐릿하게 나온 CCTV 사진. 내 아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주라니. 차라리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르지. 왜 도망을 쳤을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 그놈 인생은 그놈이 책임져야 한다. 나는 TV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쉐어하우스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여행 갈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두 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행이요? 어디로요? 어디든 좋아요.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돈 아끼느라 한 번도 못 가본 곳. 우리 돈 펑펑 쓸어 가요. 내 통장에 연금 들어왔거든요.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당장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제주도였습니다. 비행기 타고 렌터카 빌려서 해안도로를 달리는 상상을 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망친 아들, 망가진 가족? 다 잊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행복해지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이자 최고의 삶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쉐어하우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어머니 되시죠? 아드님 때문에 왔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설마 잡힌 걸까요? 아니면 무슨 병고라도 생긴 걸까요? 경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이 도주 중에 남긴 마지막 흔적, 그리고 그 흔적 속에 담긴 엄청난 비밀. 알고 보니 연희가 말했던 횡령과 도박 뒤에는 더 거대한 배후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다시 무너질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텨낼까요? 마지막 5부, 대단원의 막이 오릅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진짜 정체, 그리고 우리 노년의 품격 쉐어하우스의 마지막 운명,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의 반전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알림 설정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